상대사 시중장에는 지금 우리가 백제 수도를 서울 근처에서 찾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만을 얘기하면서 사만이 마한이 고구려가 되고 변한이 백제가 되고 신라가 진한이 신라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어서 삼국사에는 삼국사기 권 46에서는 고구려 백제는 전성할 때 강병 100만으로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전을 다물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5줄, 이려는 5줄 중에서 한 줄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써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대사 신문의 제일 앞머리에 5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로 5월에 있다고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도 유연제로 5월에서 찾는 것이 1차적인 순서고, 사만도 유연제로 5월 지역에서 찾는 것이 1차적인 순서일 겁니다. 왜냐하면 한 장에 5줄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전은 사만이 변한 고구려 백제 신라만 얘기를 하고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로에 있다는 것을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웠냐? 여기서 고구려 백제는 유연제로 5월에 있다고 하니까 이건 조선 팔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려는 조선 팔도의 고구려 백제의 건국과 패망을 맞추기 위해서 이 기록을 지웠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백제 한성은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한강 유역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 삼국사 46권을 남제서가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제서와 내용이 같은 삼국사 46권을 이려는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전을 다물었다는 걸 지웠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를 조선 팔도에 맞췄습니다. 자, 원조 건국 때 우리는 분명히 동쪽에 원조왕의 동쪽에 낙랑태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즉 조선 팔도에서는 원조가 서울 근처에서 건국했다면 낙랑태수는 지금 동쪽이니까 경기도 아니면 강원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채호는 이 백제사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삼국사 중 동서양자 상원 고정이라는 방법으로 삼국사를 조선 팔도에 맞추기 위해서 동자를 서자로 고친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조왕 때 낙랑태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남제서에는 낙랑태수와 대방태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제서권 역에 낙랑태수가 있으면은 백제도 그쪽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남제서에서 백제가 있다는 지역은 삼국사 권 46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로 5월에 있다라고 했는데, 남제서에서 고구려 지명으로 연평과 그리고 백제 지명으로 광양이 지금 북경 근처에서, 그리고 안국이 지금 안평 서쪽에서, 그리고 청하가 안평어 남쪽 우리가 황하유역에서 있고, 또 성양이라는 지명이 산동성에 있고 광릉이라는 지명이 상해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제의 낙랑태수가 원조왕 때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백제 한성도 남제서권역에서 찾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남 위례성이라고 해서 우리들은 이제 하남 위례성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풀이하냐면은 한수 남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남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하남이 있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화의 황하가 옛날에는 천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동해로 빠졌습니다. 지금은 청주 남쪽에서 산동성 북쪽에서 황하로 빠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천진으로 가는 이것이 이제 황하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렇다면은 유엔제로 5월 지역에서 하수의 남쪽에서 위례성을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수는 우리가 황하라는 건 알지만은 위례성이 어딘가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근데 온조왕 때 보면은 하남의 땅은 북쪽은 대방이 있고 동쪽에는 한수가 있고 그리고 동은 높은 산이 있고 남쪽은 요택이 있고 서쪽은 꾸릉지고 대가 있고 이렇게 아예 천음지다라고 해서 뭐 여기 표시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백제의 위례성을 찾을 길이 없어요. 저도 지금 백제의 위례성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백제의 한성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동쪽 끝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선 팔도에서 백제를 나타내는 것은 서쪽 끝이지 동쪽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엔제노 5월과 남제에서 백제가 있다고 하는 지역은 동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백제 한성에 부합되는 곳은 남제서 58권 지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제 서울을 우리는 이제 한성이라고 얘기하지만 북사에서는 거발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발성이 어딘가 찾을 길은 없습니다만 온조왕이 있을 때 그러니까 고구려가 낙랑국을 멸하고 그 다음에 낙랑군을 멸했을 때 그 온조왕 때 낙랑군은 지금 창주 지역 창행주와 신해 창해군이 있던 지역에 남쪽에 낙릉이라고 하는 지역이 낙랑군의 흔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기에서 현재의 황하를 덕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를 우리는 이제 하수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덕주가 하수다 뭐 이렇게 쓰고, 근데 우리는 백제강을 한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수와 하수가 같은 뜻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저는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왜 같으냐? 하수라는 말은 왜 물하자로 썼을까요? 우리는 하수를 물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게 물하와 같은 의미 여름하입니다. 근데 여름하는 하나라의 국호입니다. 그럼 하나라에서 흘러올 때의 물을 하수다. 그러면
한나라가 망한 이후에 한나라가 썼을 때는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한수라고 불렀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는 분명히 황하는 하수와 한수를 같이 썼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구 하수 지역에 덕주라는 지명이 하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덕이 큰 덕자입니다. 큰 덕자가 혹시 거발선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추측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계로왕 때 한성의 위치가 될 조건은 동쪽 끝에 있어야 되고 대방태수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남제서에 나오는 낙랑태수와 대방태수가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방태수가 있는데 계류왕 때에 백제 한성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공사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증토 축성을 한다. 그리고 웅리야에서 돌을 갖다가 아버지를 장사 지낸다. 그리고 하수를 따라서 사성어동에서 숭산어 동쪽까지 말하자면 제방을 쌓는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증토축성이라는 건 증토축성이라는 이건 축성법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벽돌로 쌓아진 성이 아닌가 하는 걸 증토니까 벽을 구워가지고 축성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수를 지나서 사성어동에서 숭산까지 제방을 쌓았다는데 숭산이 바로 남제서 58번 지역에 있는 낙양 동남쪽에 있는 숭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이 하수를 따라서 제방이 지금 제남까지 제방이 있다는 것을 중화민국 국방부에서 발행한 중화민국 지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웅리하에서 돌을 갖다가 아버지를 장사했는데 웅리라는 것이 이게 약재입니다. 근데 이 약재가 어디서 생산하는 거니? 바로 개봉지역에서 웅리라는 열매가 나오는 열매를 딸 수 있는 그런 강을 웅리하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게 남제서권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황하유역에서 마을을 만들든 축성을 하든 보면 전부 다 증토축성, 즉 벽돌로 쌓은 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백제 한성을 나타낼 이 동쪽 끝과 대방태수 그리고 증토축성, 웅리하 그리고 하수를 따라서 제방이 유엔제로 5월 지역에만 일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백제 한성 거발성이 과연 어디일까? 라고 했을 때 지금 백제가 패망할 때의 지명인 흥수가 말하는 평평야와 남제서에 있는 청하가 있고 그리고 태산이 있고 황산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웅진으로 보이는 비성이 있고 동명이 있는 이 지역에 덕주가 천지로 나가는 물길 사이에 있는데 요게 황하의 동서로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덕주의 덕자가 큰 덕자입니다. 큰 덕자는 헌덕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데 이것이 거발성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백제 계로왕 때 증토 축성을 하고 웅리하에 말하자면 돌을 가져서 아버지를 장사지는데 중요한 것은 하수를 따라서 숭산까지 사성어동에서 숭산까지 제방을 쌓았다고 하는데 이 제방을 쌓고 나서 백제 계로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전투에서, 고구려 전투에서. 그런데 이게 어떤 영향이냐면 황하의 물길을 제방을 쌓아서 돌려버리니까 이 황하의 물이 말라버리니까 고구려에서 침범해가지고 백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제 추측입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 숭산화 동쪽에서 사성어도까지 제방을 쌓았다고 했는데 그 제방 표시가 중화민국 군사지도에 나와 있다. 근데 그 제방을 쌓고 물길이 천진 쪽으로 가던 것이 지금 산동성을 가로지르는 물길로 바뀐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방이 있으니까. 그런데 백제는 한성이 되려면 이 자연적인 조건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91년에 궁실을 중수하고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서 신기한 새를 기르고 긴 화초를 갖고 왔다 하는데 우리나라에는요 이 궁실을 짓고 연못을 파고 산을 신기한 새를 기르고 이렇게 만든 정원이 없습니다. 서울 근처에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궐 남쪽의 연못에서 불길이 일어나는데 불꽃이 수레바퀴와 같았고 밤새로 타다가 사라졌다. 이 얘기는 이게 석유가 나올 수 있는 가스가 분출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기도에서 전라도까지 가스 분출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지에서 권 58지역에는 가스 분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백제가 동쪽 끝에서 남쪽으로는 송나라와 연합하고 북쪽으로는 유유와 그러니까 선비족과 결탁을 한다는데 이 역시 조선 팔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백제 수도 한성은 유혈진호 제노 5월 지역에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제 한성 거발성은 어디인가? 우리가 서울 근처에서 아무리 찾으려고도 찾을 수 없지만은 지금 백제 한성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자료가 삼국사에 있는 대로 그걸 찾아서 유연전호 5월과 조선 팔도에 대입해 보면은 유연전호 5월 지역에서는 백제의 한성을 찾을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의전과 삼국사를 우리는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국사 59인가 동의전 18사 동의전을 조선 팔도와 유연전호 5월에 각각 대입해보고 삼국사와 동의전이 나타내는 백제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백제 한성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작업을 안 해봤습니다. 백제 한성은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로는 덕주가 거발성에 가장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백제 수도 거발성, 그러니까 한성이라고 불리는 거발성의 거발이 크게 발전한다.
구리 시대의 첫 임금 거발안에서 따온 건데, 큰 덕자가 그게 거발과 같은 표현으로 본다고 하면은 아마 덕주가 백제 한성이 될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고 보면서 유연전호 5월 지역에서 백제 한성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그 덕주에서 서북쪽으로 안평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안평시에 고구려 수도인 동황성이라는 지명이 21세기 현재 지도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 웅진은 웅진의 동쪽에 대산이 있다는데 대산이 태산입니다. 그러니까 태산 서쪽에는 황산인데 황산과 태산 사이에 웅진으로 볼 수 있는 밝혀질 비성이 웅진이라고 보면, 그리고 그 밑에 백제가 폐마한 오도독부 중에 동명과 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나라와 조선의 경계인 서화 지역에 당나라와 신라의 경계에 있는 당항성이라고 표현한 항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유신 때 백제와 신라가 전투를 한 전투 지명이 유연전호 5월 지역에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웅진과 백제 한성이 유연전호 5월, 즉 남대서 58 지역에서는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가 분출되는 지역, 그 지역의 거발성을 찾아서 백제 한성을 찾아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데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백제 한성이 어디인가를 추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